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미국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유타대에 가 있는데 유타대 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같이 하고 경험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엄청 많죠. 예. 어, 뭐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타겟팅도 해야 되고 요 대단한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진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이 사실 정보가 없어요. 또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부모님도 유학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되게 정보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유학원 가서 이야기 들으면 막 휙휙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유학원도 가서 공부하시고 또 유학한 사람들도 찾아보시고 좀 찾아보시는 걸 많이 권장드려요. 불편하죠. 근데 지금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거 클릭으로 안 돼요. 예, 공부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 제가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18살 때 대학교 졸업하고 18살 때 직장을 다니고 나서 이제 해외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유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바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합격이 되지? 얘는 토플 점수도 없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아, 한 100위 정도 되는 학교이긴 한데, 그래도 왜 우리 아이를 볼까 생각을 해보고 나니, 영어 국어가 안 돼 있으니까 와서 영어 공부하면서 돈 써라 이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야, 저희 아이한테 떨어지는 학교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어, 공부를 좀 더 토플 점수도 해보고 해서 냈죠. 그래서 또 탈락도 하고, 붙은 학교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해프닝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아빠 저 사실 게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임 이런 컴공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이제 유다대 게임학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1년에 한 3년 정도의 고민을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얻게 된 건데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유튜브 진짜 많이 봤고 유학원도 여러 군데 확인했었고 박람회도 가고 예,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가을 학기, 봄 학기 저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들은 특히 얼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꼭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수도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제출하기 전에 뭐 3개월, 4개월 전에는 점수가 나와 있어야 하고 뭐, 그 무엇이든 그리고 또 뭐 서류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 아이는 대안학교라서 그것도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뭐 공증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중학교의 성적표를 띄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어학 점수 토플 기본적으로 토플입니다. 어,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토플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학교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소위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8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기본으로. 진짜 좋은 학교들, 뭐 50 이내에 있는 학교들은 보통 100점 이상 맞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68점만 돼도 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가서 고생 엄청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제 요거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듀오링고 같은 시험 아니면 IELTS 같은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다, 괜찮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좋은 학교, 탑스쿨에 가려면 100점 이상을 맞는 것, 토플 100점 이상을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교가 중요한데요. 학교보다 중요한 건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더 중요하고 또는 좀 특수한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학교 수준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위치가 실리콘밸리라서 산호세 주립대 같은 데가 엄청 세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볼 만하고 여튼 그래서 전 첫 번째로는 저희 아이가 이제 컴퓨터공학을 한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MIS,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US 뉴스 랭킹이 제일 일반적이긴 한데 뭐
페이스케이 지치 뭐 다양하게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졸업생들의 연봉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는 유명한데 학과가 안 유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학과가 유명한 학교에 가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영어권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해서 네덜란드도 좀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중심으로 제가 유럽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쌉니다. 영국도 미국보다 쌉니다.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3년제가 많아요. 연구 목적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4학기로 되어 있던가 3학기로 되어 있었던가 하여튼 학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아무튼 예, 유럽은 저렇게 돼 있고 미국은 뭐 공립학교들 18,000에서 4만 정도까지 3만 얼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사립은 4만 5천에서 6만 5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7만 넘어간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아무튼 뭐 저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현재 환율이 1,500원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대충 느낌 나오죠.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브릿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패스웨이 파운데이션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공부가 안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면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영어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해요. 그거는 학점과 관계없어요. 이게 논 외예요. 그냥 돈 써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야지. 한국에서 한국 어학원만큼 영어 점수 높게 만들어주는 곳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 연세대 옆에 있는 무슨데 그런 학교들도 패스웨이를 하길래 제가 패스웨이를 대학에서 판다고 정말 어이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예 파운데이션 유럽도 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점수를 만드시면 이런 과정들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이도저도 안 되고 수업도 못 따라가고 가서 이제 딴짓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다 보죠. 고등학교 GPA 당연히 보고 토플 뭐 100점 이상씩 가져가야 되고 SAT, ACT 최대한 많이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AP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코로나 겪으면서 저 점수가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이제 없어도 된다. 지원해라 하는데 없어도 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반면 저걸 가지고 지원하는 아이들은 일반 그 좋은 학교들은 점수가 다 기가 막혀요. 없어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없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거꾸로 예, 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이런 얘기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실 국제고등학교, 뭐 외고 이런 데들은 다 이런 공부들이 준비가 돼요. 근데 이제 일반 학교 출신들은 이런 얘기를 얻을 데가 없죠. 코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라. 그리고 나서 뭐 편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아니면 이제 4년제 중에서도 갑자기 싸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립대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비싼데 그 동네 아이들만 싼 거거든요. 그런데도 외국 불구하고 학생 유치가 안 되니까 외국인도 갈 수 있도록 싼 가격에 해주는 학교들도 좀 있고요. ASU의 레이크 하우스 같은 학교들도 엄청 쌉니다. 다 그냥 싸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검영도 여기도 mormon재단이긴 하지만 싸게 하고 있죠. 제일 쌀걸요? 네. 장학금 사실 입학할 때 받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외국인은 더더욱.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뭐 저기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요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어원 중에. 네, 그런 데 찾아가서 미팅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운동하는 아이들도 장학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학교에도 연락해보고 여러 학원들을 뒤져보셔야 됩니다. 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건 우리나라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 학교로 편입하는 것도 이야기했었고, 또는 미국 학교, 아까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편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좀 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4년을 어떻게 다녀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랑도 3년에 다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3년에 다니려면 막 수업을 6개, 7개씩 들어야 돼요. 힘들죠. 그리고 계절학기는 무조건 풀로 들어야 되고. 어. 이제 그런 정도의 고민을 아이도 사실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내서 가라, 미국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가고 싶어서 이런 준비들을 하고 가서도 최적화된 이 루트로 준비를 하는 그런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스템, 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요 전공에 대해서는 이제 3년 정도 일할 수 있는 OPT를 줘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또 이것까지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목표는 그랬죠.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서 일을 3년, 5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학비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국내를 돌아온다고 해도 영어가 되고 또 거기서 받았던 급여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국내 대학 뭐 4년제 나오면 뭐 3천, 4천, 5천 뭐 이렇게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나 해외 직장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지금 더 높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보통 1억 이상씩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물론 외롭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살고 싶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학원 엄청 많이 다녀보시고요.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거 다 들어보세요. 부모님도 들으시고 학생도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같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플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씩 만드시고 68점 저는 만족스럽지 않고 80점 이상 만드시고 커뮤니티 칼리지란 주립대 가시고 가서 막 자금 타버리세요. 씹어 먹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편입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직장 인턴십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3년 5년 하는 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뭐 이후에 뭐 영주권 또는 한국에 돌아가겠다. 그건 뭐 하면 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날 잡고 책을 쓰려고 했는데 책보다는 이제 AI가 좋아져서 제가 이제 여러 거 정리해 놓은 것들을 줬더니 이렇게 잘 정리해 줬네요.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